아, 요새 직장인들이 많은 사람 대부분이 피로를 호소하고요. 본인이 만성 피로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10명 중에 4명 정도 된대요. 그거는 직장 일이 재미없게 느껴지거나 피로하거나 자꾸 자고 싶거나 쉬고 싶거나 멀리 도망가고 싶거나 뭐 여러 가지 소화가 안 되고 배가 아프고 설사하고 여러 가지 증상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이럴 때 가장 먼저 하는 게 요새 젊은 사람들이 늘 손에 들고 다니는 냉커피 또는 여러 가지 종류의 고카페인 음료를 많이 음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고카페인 음료가 과연 만성 피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줄까요? 아닐까요? 카페인이 들어있는 음료가 당장의 피로에서는 일부 도움이 되는 것 같이 느껴지지요. 그 이유는 카페인이라는 거는 내 몸의 상태에 상관없이 각성을 시켜주는 효과를 내기 때문에 내가 막 힘들어서 이렇게 하고 있어도 카페인이 들어가면 얼른 내가 일 좀 할 수 있겠다는 느낌이 들게 해주는 게 카페인 음료거든요. 근데 이게 피로의 원인을 제거하지 않고 카페인만 계속 섭취하다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내 몸은 쉬어야 된다는 사인이 계속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쉬어야 된다는 사인은 스트레스로 작용하죠. 너는 쉬어야 돼, 쉬어야 돼. 쉬지 못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힘들고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다가 카페인 음료를 주면 숨이 헉헉 차고 달리는 말한테다가 채찍질을 한 번 더 하는 것처럼 더 깨서 일해야 되기 때문에 이 쉬어야 된다는 거에 반대되는 행동을 하게 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제 몸에서는 그 피로에 의한 스트레스가 점점 더 올라가서 결국은 빨리 내 몸의 에너지가 소진하게 되는 원인을 제공을 하게 된다고 보는 거죠. 자, 만성 피로는요, 질병이 아닌 만성 피로는 조금만 신경을 써도 많이 좋아질 수 있어요. 그래서 피로는 나 피로한데 계속 일해야 돼. 피로한데 계속 일해야 돼. 하면 내 머릿속에서 피로와 일해야 된다는 거에 갈등이 일어나면서 그게 스트레스로 작용해서 그래서 눈덩이처럼 불어나거든요. 그래서 이 만성 피로의 고리를 끊으려면 이제 우리가 한 3가지 정도를 하면 됩니다. 그중에 2가지는 내가 본인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고 나머지 1가지는 병원의 도움을 받으면 스스로 할 수 있는 거를 효과를 좀 더 빨리 볼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그 3가지 중에 첫 번째는 내가 지금 현재 필요한 원인을 아무리 바쁘고 필요해도 잠깐 앉아서 내가 도대체 왜 이렇게 피곤할까에 대한 원인을 생각하고 정리하는 거예요. 마음의 정리가 필요해요. 그래서 일이 많아서 힘들 때도 내가 이 일도 해야 되고 저 일도 해야 되고 남은 이 일도 해달라고 그러고 할 때 내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 그 다음에 생각하지 않아도 될 것을 한 5분만 앉아서 정리하고 나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피로의 원인의 한 반은 줄어들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안정이 첫째고요. 둘째는 그러면서 내 몸에 여러분들 피곤하면 어떻게 하세요? 피곤하면 자세가 굽어지고 어깨가 내려가고 고개가 올라가고 어깨가 뻣뻣해지고 안 움직이게 될 거예요. 그래서 내 몸에 근육이 굳고 혈액순환이 나빠지기 때문에 이러면 근육이 굳고 혈액순환이 나빠지면 내 몸에서 자연적으로 만들어지는 활성산소가 해소되지 못하고 정체되면서 점점점 쌓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해결해 주려면 혈액순환 개선, 근육 운동 이 2가지가 더 필요한데 가벼운 스트레치가 필요해요. 그래서 가벼운 스트레치는 앉은 자세에서 대부분 앉아서 하잖아요. 앉은 자세에서 남들이 다 보는데 나만 뭐 크게 스트레치 할 수는 없어서 앉아서 할 수 있는 스트레치를 제가 잠깐 가르쳐 드리면요. 첫째는 여러분들이 가장 무겁게 생각하는 게 이 목하고 어깨예요. 그래서 목하고 어깨를 풀려면 이 목과 어깨는 내 몸에 따로 노는 게 아니거든요. 척추에서부터 올라오는 거기 때문에 먼저 여러분들 엉치 이렇게 앉아보면 손에 잡히는 엉덩이 뼈가 있죠. 이 엉덩이 뼈가 의자를 양쪽이 똑같이 딱 누르게
허리를 쭉 펴고 앉으면 요 허리 밑에 엉덩이 뼈와 허리가 만나는 부위에 힘이 딱 들어가면서 살짝 곡선이 생기게 앉게 돼요. 이렇게. 그래서 어깨를 조금 내리시고요. 이렇게 하실 수 있겠죠. 이렇게 한 다음에 첫째, 머리부터 시작할 거예요. 그러면 얼굴은, 어깨는 펴고 힘은 빼고 턱은 자 이렇게 가슴 쪽으로 평행이 되게 늘려보세요. 그럼 여러분들 보통은 컴퓨터 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던 자세가 쭉 펴지면서 가슴이 이렇게 올라갈 거예요. 이것만으로도 여기에 있는 근육이 펴지는 거하고 척추가 쫙 바로 서는 거 느끼실 거예요. 이게 이제 가장 쉬운 거고요. 둘째는 이 자세에서 고개를 뒤로 쭉 펼쳐서 쭉 펴주세요. 그래서 이 동작을 한 3번 정도 하면 아, 내 목 근육이 좀 펴졌구나 하고 느끼실 거예요. 이것만으로도 머리가 조금 맑아지는 느낌이 올 거고요. 두 번째는 자, 턱을 이렇게 내린 상황에서 팔을 여기 허리에다 이렇게 뒷짐을 이렇게 쥐어보세요. 이렇게 쥐고 이렇게 눌러보세요. 45도 각도로. 그러면 이쪽 근육이 쭉 펴지는 느낌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또 다시 반대쪽으로 45도 각도로 쭉 펴주고. 그래서 이 근육과 이 근육이 펴지는 게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어깨예요. 팔을 사선으로 하고요. 똑같은 허리 핀 자세에서 팔을 사선으로 하고, 한 손은 위로 올라간 손은 하늘을 보고 내려간 손은 바닥을 보고, 자 이렇게 반대로 이렇게 돌려보세요. 이렇게 돌리면 이쪽 근육이 스트레치 하는 게 느껴질 거예요. 이렇게. 또 반대로 이렇게 해서 팔 근육, 어깨 근육을 좀 풀어주시고요. 그 다음에는 자, 손목, 우리 마우스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손목을 피는데 이렇게 대보세요. 그래서 팔을 이렇게 해가지고 90도로 해서 이 근육이 쫙 펴지고, 우리 보통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손이 이렇게 굳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피시고 하나, 둘, 이렇게 한 3번 하시고요. 그 다음엔 반대로 꺾을게요. 반대로 꺾어서 자, 손바닥을 밑으로 쭉 꺾었다가 그 다음에 한 손가락씩 꺾고 한 번에 한 10개씩 세면서 이렇게 꺾어보세요. 그러면 얼굴부터 어깨, 이 팔의 근육이 일부 풀어지면서 내가 머리가 좀 가벼워졌구나 하고 느끼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스트레치는 우선 상체부터 하시고요. 하체는 잠시 의자에서 일어나면서 하면 여러분들이 스트레스, 피로에서 벗어나는데 많은 도움을 줄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당뇨가 없다면 이런 스트레치를 할 때 약간의 당분이 들어있는, 콜라같이 아주 단 것 말고요. 아주 약간의 당분이 들어있는 음료수를 조금 마시면 그 스트레치 하는 데서 하면서 오는 피로가 훨씬 더 빨리 풀리게 될 거예요. 이렇게 스트레치를 하고 좀 점심 먹고 나서 좀 걷고, 그다음에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렇게 고개 쭉 내리는 운동 하잖아요. 그런 것도 같이 하고 해서 스트레치를 충분히 하는 게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피로를 피로하는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식사할 때는 될 수 있으면 신선한 음식으로 먹어야 되겠다. 소화하는데 힘든 음식들은 덜 먹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셔서 야채랑 가공이 적게 된 거, 또 양념이 많지 않은 것들 위주로 소식하시면 피로에 도움이 됩니다. 물론 이 3가지를 했는데도 여전히 피곤하다고 하면 내 몸에서는 비타민의 소모가 엄청 빨리 되고 있어서 세포들이 비타민 부족으로 인해서 세포의 재생이 잘 안 된다는 사인이거든요. 이럴 경우에는 먹는 비타민을 먹을 수도 있지만 직접 혈관으로 비타민을 넣어줘서 세포들을 살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비타민 영양요법이라고 하는데, 젊은 분들일 경우에는 오래 하실 필요도 없어요. 일단 한두 번 해서 내 몸을 회복할 수 있는 여지만 남겨주시면 그 다음에는 식이요법, 그 다음에 스트레치, 그 다음에 약간의 생각의 정리만으로도 피로가 많이 좋아지실 거예요. 식사요법, 스트레치, 그 다음에 생각을 정리하는 것, 이 3가지로 본인 스스로 하는 게 제일 좋고, 그 다음에는 비타민 주사 같은 것으로 도움을 받을 수도 있다고 했는데요. 비타민 주사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항산화 비타민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A
비타민 A를 활성화시켜서 쓰는 비타민 종류도 있고 B 종류도 있고 그다음 B가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있는 것도 있고 아주 메가 비타민이라고 해서 비타민 C가 10에서 20g 혹은 많게는 30g까지 쓰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 비타민 B, C 플러스 미네랄이 많이 들어있는 칵테일이라는 주사도 있고 또 보통 마늘 주사라고 하는데 사실은 마늘 주사라기보다는 비타민 B1이 우리가 몸 안에서 사용되기 좋게 만들어가지고 마늘 냄새 같은 게 나게 만든 주사가 있어요. 그런 그 마늘 주사도 있고 그 다음에 간 기능 회복하고 면역 기능 회복하는 걸로 그 루치온이라는 주사가 있는데 이 루치온은 보통 배곡 주사라고 하고 이 배곡 주사는 이 주사가 혼자서 작용하는 것이 아니고 몸 안에 들어갔을 때 다른 항산화 물질들이 다 활성을 많이 되게 도와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아미노산 주사가 있어서 보통 우리가 바카스를 먹으면 피부에 좋다 그러잖아요. 그 바카스가 아미노산이 많이 들어있는데 그중에 타우린이라는 게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런 타우린을 비롯한 여러 가지 아미노산이 들어있는 아미노산 주사도 있고요. 또 최근에는 장세포를 재생하고 장의 누수를 방지하게 만들어 특별히 고안되어 있는 그 장염 특화된 주사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증상에 따라서 의사가 보고 어떤 주사를 맞는 게 가장 좋은지를 선택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주사는 그럼 먹는 거하고 주사하고 뭐가 달라요? 하고 물어보는데 먹는 비타민은 먹으면 그게 피 속으로 흡수돼서 세포한테 도달해야지 되는데 그럴 때 먹은 거는 혈액 농도를 높이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일정한 농도 이상으로 올라가지 않고 그 다음에 소변으로 다 빠져버리게 되거든요. 근데 주사는 우리가 고농도를 직접 주사를 혈관에다 넣어줘서 혈관에서 고농도로 있는 비타민 직접 세포에 도달하기 때문에 효과가 더 빠르고 강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얼마나 자주 맞아야 될까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필요의 정도에 따라서 또는 각자가 받는 반응에 따라서 좀 다른데 보통은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맞고요. 아주 심하지 않은 분들은 뭐 한 번만 맞아도 네 그리고 생활 태도를 좀 바꿨더니 많이 좋아졌어요 라고 하고 어떤 분들은 한 3-4번 보통 일주일에 한 번씩 한 달 정도 와서 맞고 난 다음에 이제는 혼자서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거는 조금 각각의 그 치료의 효과나 그 주기는 좀 다를 수 있습니다.